불법 만화 사이트들, 일본 만화 사이트들 또 다시 엄청 우후죽순 생겨나더라고요. 네네. 지금도 검색하면 또 다 나오고. 네. 지금 법 안에서는 박멸시킬 수는 없는 거죠. 우동이즘. 오늘은 웹툰 마케터님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자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회사 이름은 C사로 하겠습니다. 그냥 A사, B사, C사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해서 질문을 들어볼 거라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웹툰 플랫폼 C사에서 지금 5년째 마케팅을 하고 있고, 총 마케팅 경력은 6년인데 C사가 이제 처음 론칭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마케터로서 일을 하고 있는 마케터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이런 플랫폼들은 주로 기본 트래픽이 되게 빵빵하잖아요. 포털 플랫폼이 아닌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유료 결제 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특히 결제가 잘 나는 작품들 위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밤토끼 막 이런 불법 사이트들의 제일 타격을 입는 곳이 AB, 네이버 다음이 아닌 C사들일 텐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방지 대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저희 부서에서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네. 이제 작가님들이 연락을 주시면 신고하고 링크를 차단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일 중에서 가장 많이 손이 가고 하는 거 대비 가장 소득이 없는 일이 사실 이제 그쪽 일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간단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2018년 3월부터 사이버 수사대랑 경찰청이랑 뭐 저작권 협회랑 웹툰 플랫폼들 몇 개가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합동 수사에 들어가고, 일본 만화의 이제 마루마루, 이제 웹툰 쪽 밤토끼 이제 두 개의 사이트가 폐쇄가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생각했던 게 이제 조금 한숨 돌리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은 더 골치가 아파졌어요. 그때만 해도 그 두 개 사이트가 워낙 강하니까 거기에 이제 트래픽이 90% 정도였는데 지금은 수십 개로 쪼개져 있는 상황. 미초고가 사라지고 춘추전국 시대가 되어버리는데. 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이 불법 웹툰 사이트는 보통 밤 12시에서 새벽 1시쯤에 업로드를 해요. 이제 웹툰을 불법으로 이제 따는, 이제 캡처를 뜨는 그 회사가 세 군데가 있어요. 제일 국내에 유명한- 있나요? 국내인데 서버는 다 외국에 있죠. 네. 세 군데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다음 카페나 조그만 사이트들이 있는데, 기본은 그 세 개의 회사가 제일 커요. 그 세 개의 회사가 이제 작업을 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한 50개 정도 되는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그거를 다 그대로 퍼가서 여기서 이제 자기네 사이트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웹툰 사이트는 보통 이제 밤 12시에서 새벽 1시에 올라오고, 모든 한 5, 60개 정도의 사이트가 똑같은 걸 올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료 웹툰 뭐 한 10화짜리인데 얘네가 5화까지만 올렸어요. 그러면 다른 사이트도 전부 다 5화까지만 올려요. 왜냐면 자기네가 작업을 안 하고 그 사이트들이 작업한 걸 그대로 갖고 와서 올리니까요. 그걸 사오는 건가요, 그럼? 아니죠. 거기도 어차피 다 불법이기 때문에 네. 그냥 다 그대로 내려받아요. 이 불법 웹툰에 대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웹툰 하나가 완결이 난 지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나면 사실 이제 저희가 어떤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매출이 그냥 되게 낮게 나와요. 거의 안 나오거나. 근데 그 목요일만 되면 갑자기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1년이 지나서 매출이 나기 시작하는가. 근데 이게 갑자기 뭐 어떤 커뮤니티나 아니면 카페나 뭐 이런 뭐 SNS 같은 데서 누가 소개를 해서 이 웹툰 재밌더라. 네, 보통 공유가 되면은 네, 그렇죠. 조회수가 올라오는 커지고. 경우가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경우는 보통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걸쳐서 이제 올라가요. 네. 근데 이 웹툰이 신기하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올라가요. 근데 제가 이걸 못 찾았어요, 처음에. 네.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네. 어디서 이게 퍼졌는지. 근데 이걸 못 찾겠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힌트가 뭐냐면은, 평소에 구글 검색으로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구글 검색이 그 목요일마다 되게 많이 늘어요. 검색어를 보면은 그 웹툰 제목으로 이제 찾아서 오는 거예요. 네이버도 아니고 구글로 들어온다? 그건 사실 조금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완결이 났는데 30화짜리인가 그러세요. 네. 근데 그 처음에 이제 매출이 올랐던 그때 1, 2, 3화가 무료였고, 이제 4화부터 이제 30화까지 유료예요. 근데 4, 5, 6화 결제가 안 되고 7화부터 결제가 됩니다. 7, 8, 9, 10 이렇게.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10화부터 결제가 돼요. 이거를 찾다가 나중에 뭘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불법 웹툰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딱 그때 5화까지만 올라오고 9화까지만 올라오고 일주일 뒤에는 그렇게 해서 올라간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특정 웹툰 제목만 치는 게 아니고 뒤에 화가 붙어요. 무슨 웹툰 5화. 무슨, 그리고 일주일 검색을 뒤에는 그렇게 그렇죠. 하면. 무슨 웹툰 10화. 네. 불법 웹툰 사이트에 이제 9화까지만 올라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웹툰 10화로 이제 검색을 했다가 저희 사이트에 이게 웹툰이 있는 걸 알고 들어와서 회원 가입을 하고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다리면 무료, 네. 그리고 미리 보기 같은 효과가 난 거죠. 네. 근데 결제가 굉장히 많이 돼요. 어. 그걸 보고, 아, 불법 웹툰 사이트가 진짜 돈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게요. 언론에서는 불법 웹툰 사이트가 취하는 부당한 이익이 한 1조 원 정도 된다, 시장 전체에서. 근데 1조라는 숫자가
사실 크게 와닿진 않죠. 안 와닿죠. 그쵸? 너무 많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저희 회사 직접적으로 매출이 뛰는 걸 보니까 아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잡기가 힘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버가 외국에 있어요. 이 도메인 하나를 차단을 해도 얘네 도메인을 바꾸면 그만이고 공개고, 네. 그걸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공지를 해요. 도메인 바뀌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신고를 하면은 또 바꿔요. 또 계속 이 싸움이 계속. 소라넷, 막 엠번방 이런 거랑 네, 그렇죠. 비슷하게. 맞습니다. 네. 네. 불법 만화 사이트들, 일본 만화 사이트들 또 다시 엄청 우후죽순 생겨나더라고요. 네네. 지금도 검색하면은 또 다 나오고. 네. 지금 법 안에서는 박멸시킬 수는 없는 거죠. 네, 어렵고 지금 법에서는 박멸시키기가 어렵다기보다도 지금 이게 불법이긴 하지만 잡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정말 잡으려면 뿌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뿌리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느 하나의 이제 큰 사이트가 주도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너무 많은 사이트들이 퍼져 있고 그래서 이거를 다 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태가 심각하면 네. 엠번방처럼 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엄청난 거면은 네. 전 국민이 분노해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기껏 해봐야 작가들이랑 플랫폼들 수익 피해가 가는 것 뿐이니까 그렇게 막 인력이 투입될 것 같지도 않고. 이거는 우동이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식의 문제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법은 둘째치고 사람들이 무슨 웹툰을 돈을 주고 사서 보냐라는 인식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이 웹툰에 돈을 쓴다는 거에 좀 아까워하는 분들이 좀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이버 다음만 가도 공짜 웹툰이 널렸는데 왜 거기 가서 이제 돈을 주고 사서 봐야 되냐. 약간 이런 인식이 좀 있고 이거는 조금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본 영상이 신도림역 출퇴근 90년대 이제 봤는데 뭔지 아세요? 네네. 플랫폼에서 표값을 내기 싫으니까 아, 그냥 플랫폼에서 밖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밖에 도로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짓 하면은 할 수는 있지만 네.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잖아요. 네. 근데 아마 웹툰 쪽도 좀 그렇게 인식의 변화가 되는 날이 오지 문화가 발전하면 그쵸. 할 텐데 언제쯤 될런지. 근데 콘텐츠에 돈을 쓰는 게 엄청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냥 뭐 카피가 그냥 당연한 문화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래도 조금 출시하는 정도까지는 왔으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하지는 못해요. 어렸을 때만 해도 청계천 가면은 테이프 팔고 그리고 뭐 게임 같은 것도 이제 CD 구워져 있는 거 팔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이런 것들을 어둠의 경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좀 이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고는 좀 생각이 들어요. 마케터님 같은 분들이 계속 노력을 해주시면 더 빨라질 테고 그렇죠. 네. 우동이즘 작가님들이 이제 SNS에서 하시는 얘기를 제가 제일 먼저 네, 제일 약간 먼저 보죠. 그런 거네요. 약간 그 학주 같은 느낌이네요. 정말 1의 필터링도 없는 그 날것 그대로의 글을 제가 제일 먼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업무인 거죠. 회사마다 다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PD님들한테 네. 말씀을 드려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 그럼 이제 PD님들이 알아서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네. 연락을 해서 뭐 작가님 무슨 일 있으세요? 막 이렇게 그 못 본 척하면서 네. 완전 뒤에 숨어서 하는 무슨 약간 비밀 요원 같은 네, 그런 그렇죠. 거를 하시네요. 이게 플랫폼마다 다 있나요? 그런 분들이? 네, 전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면은 서류 쓰는 일이 되게 많아요. 공모전 제출이라든지 지원사업 제출이라든지 네. 뭐 웹툰 플랫폼에 제출할 때도 간단하게 서류를 써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럴 때 팁이 있을까요? 제가 일하면서 되게 신기한 건데 저는 이제 글쓰기를 네. 하다가 블로그에 심심해서 글을 쓰다가 마케터가 된 케이스인데 지금 이제 웹툰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원래 글쓰기를 하던 사람이고 그림을 아예 몰랐던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취미로 이제 사진을 또 찍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본질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뭐가 됐든 상대한테 메시지를 주려면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돼요. 이거는 보고서 기획서도 똑같아요. 한 문장으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글을 쓰면은 되게 장황해지는 거예요. 그걸 쓰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길을 잃어요. 내가 지금 뭘 쓰고 있었지?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글을 쓰기 전에 어떤 글을 쓸지를 6화 원칙으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셔요.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편하거든요. 6화 원칙으로.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저희 후배님한테 항상 강조를 하는 네. 모든 글을 쓸 때는 상대를 배려를 하려면은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글을 추상적으로 쓰면 안 돼요. 네. 예를 들면은 오늘 우동이즘님과 제가 네. 인터뷰를 합니다. 라는 것도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거는 오늘 우동이즘님과 제가 네. 웹툰 플랫폼의 마케팅에 대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네. 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네. 상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도록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6화 원칙에 의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팁이 아닌가. 나는 알고 있는데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그냥 초등학생한테 설명을 하듯이 네, 맞습니다. 네. 설명해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왜 그 지식의 저주라고 네.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놓치는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래서 되게 힘든 것 같긴 해요. 근데 정말 다행인 점은 뭐냐면은 이제 베테랑 PD님들 같은 경우는 네. 다 알아보세요.
왜냐면은 작가님들이 다 그렇게 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냥 알아보세요. 그냥 다. 그냥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게 커뮤니케이션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 어쨌든 뭐 기본은 다 똑같죠, 그렇죠? 네. 모든 콘텐츠에서 글쓰기든 유튜브든 네. 웹툰이든 게임이든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계속 해 보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쉬우세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글쓰기잖아요. 네. 그렇죠? 업무용 글쓰기인데 업무용 글쓰기도 하나의 콘텐츠예요. 콘텐츠는 상대한테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세요. 업무용이니까 막 어휘도 조금 고급지게 써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글도 막 되게 장황해지고 네. 내가 평소 말하듯이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막 괜히 각주 달고 네. 막 이거는 전문 용어 쓰고 네. 싶고 근데 기본은 그냥 상대한테 메시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죠.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네. 그게 항상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가 의도한 바와 네. 되게 많이 다르게 해석하실 때가 많아서 저도 이제 보고서 되면은 그럼 이제 불려가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생각을 하죠. 내가 되게 글을 잘못 썼구나. 아, 그렇죠. 네. 이게 웹툰 짤 때는 그렇게 많이 못 느꼈는데 오히려 유튜브 하면서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영상을 올렸는데 왜 댓글로 내용과 전혀 다른 해석의 네.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옛날에는 조금 화가 났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근데 요새는 자괴감이 들어요. 나 진짜 대본을 못 써서 녹화했구나. 그냥 화가 많으신 거 아니에요? 맞아. 화가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분노가 많아요. 네. 미칠 것 같아요. 좀 진정하세요. 웹툰 플랫폼은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L은 팔려요. 근데 BL을 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웹툰 사이트들이 다 BL을 갖고 나와요. 그래서 이 작은 파일을 굉장히 나눠 먹게 되는